네, 다음 순서는 국제 표준 세션이고요. 첫 번째로 대한상공에서 물통물륜진흥원의 표준협력 팀장을 맡고 계시는 이현배 팀장님께서 비즈니스 글로벌 언어 GS 표준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GS1 코리아를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의 이현배라고 합니다. 오늘 행사 제목이 디지털 대전환이고, 그리고 이제 저의 발표부터 시작되는 이번 세션의 제목이 국제표준과 디지털 전환인데, 제 다음에 이어질 발표도 거의 이제 GS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미 GS1과 GS1 표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GS1 표준이 뭐길래 비즈니스의 글로벌 언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오늘 행사 제목이기도 한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아주 많은 발표들이 있었는데, 저는 다시 아주 심플한 본질로 한번 좀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발표 준비하면서 위키피디아에 한번 찾아보니까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액센처에서는 효율과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의 민첩성, 그리고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디지타이제이션이 있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요. 일단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나 정보가 컴퓨터 그리고 기계에 의해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런 컴퓨터나 기계가 비즈니스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데이터나 정보가 디지털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디지타이제이션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자동화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데이터 그리고 정보의 캡처 그리고 프로세싱, 그리고 기업 파트너들 간의 어떤, 혹은 조직 내의 부서들 간의 공유가 일어나는 그런 방식의 어떤 변혁, 이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굉장히 거창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50년 전에 아주 단순한 디지털 전환,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위대하기도 한 디지털 전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1분짜리 짧은 비디오인데요. 혹시 화면을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설명을 드리면, 오늘 거창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저도 보기보다 조금 연식이 오래됐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슈퍼마켓의 모든 상품에 가격을 붙인 스티커가 개별 상품에 다 부착되는, 가격 스티커가 일일이 다 부착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변혁을 했고, 그것이 오늘날 대형 마트나 편의점, 유통 현장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Everyone's always talking about how we need to work together to make things better, but it hardly ever seems to work out that way, right? I want to tell you a story about a time when it really did happen. 50 years ago,
when the world looked a lot different than it does today. It started right here, in a real supermarket in the real world. The stakes may not have seemed very high, but everybody agreed that this little price sticker wasn't going to cut it anymore. So they imagined something better, something that would save people time and money by helping to identify all the stuff we buy and how much it costs. But big problems call for big solutions. And a few bold business leaders stepped forward to do something nobody thought was possible. On March 31st, 1971, 50 years ago now, this group of leaders met up in New York City. They agreed to collaborate on a way to tell this can of soup apart from this other can of soup. They called it a Global Trade Item Number, or GTIN for short. 지금 보신 것처럼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여러 가지 그 대단한 기술들이 있지만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잠깐 보면 어떤 대상을 식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는 상품도 있고 그 에셋도 있고 그리고 여기 로케이션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로케이션이 그 아까 그 오전 세션에서 말한 어떤 그런 그 공간 물리적인 로케이션도 될 수 있지만 그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어떤 기업 내의 물류 창고, 점포 이런 것들도 다 로케이션의 대상들이고요. 그런 모든 대상들을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고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화가 일어나죠. 캡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캡처된 정보를 기업 간에 그리고 기업 내의 부서들 간에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GS1은 1971년, 그러니까 이게 동영상이 작년에 50주년을 기념해서 GS1 본부가 만든 건데요. 71년 3월 달에 미국 유통업계 대표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유통업계 전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코드 표준을 만들자라는 합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바코드 표준이 73년에 개발이 됐고 그걸 관리하는 미국의 표준관리기관이 발족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 싶어서 유럽 12개 국가가 미국의 표준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호환 가능한 표준으로 유럽 표준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유럽 표준 관리 기관이고 저희 한국도 88년에 그 유럽 표준 관리 기관의 회원 기관으로 가입하면서 우리나라에 이 표준이 도입이 된 거고요. 2005년에 전 세계를 대표하는 양대 표준 기관 EAN과 UCC가 통합이 돼서 GS1이 출범이 됐습니다. 그 GS1은 글로벌 표준 관리 기관으로서 중립적이고 비영리 기관이고요. 지금 전 세계 116개국의 관리 기관이 있고 한국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이 맡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GS1 표준을 사용하는 기업은 200만 개 이상입니다. 뭐 매우 단순하지만 상품의 유통, 판매는 바코드 번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에 입대하면 군번이 주어지고 사람이 출생해서 일정 연령이 되면 주민등록 번호가 주어지고 해외여행을 하려면 여권 번호가 있는 것처럼 상품은 GS1 식별 코드로 식별이 되고 그것은 그 상품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들과 연결되는 키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효율과 안전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가시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GS1 표준은 소비자의 경험을 더 향상시키고 GS1 표준이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그 업계 자율로 이렇게 도입되고 정착이 됐는데 헬스케어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되는 분야다 보니까 대부분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 안전을 위해서 GS1 표준이 기여하고 있고요. 지금은 데이터, 정보가 굉장히 많은 시대인데 신뢰할 수 있는 퀄리티 데이터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을 때 비즈니스 파트너들 간의 어떤 분쟁도 줄일 수 있고 어떤 성과, 그 다음에 고객이나 환자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GS1 표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바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좀 세게 바코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코드가 상품 코드하고 같은 개념일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내용은 같습니다만 상품 코드와 등가는 바코드의 번호입니다. 바코드는 그 바코드 번호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1차원의 막대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죠. GS1 표준 하면 대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바코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S1 표준에는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 표준이 있고요. 저희는 그걸 아이덴티파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정보, 데이터를 기계가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캡처 표준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바코드와 RFID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기 위한 쉐어 표준이 있습니다. GS1 식별 코드에는 그러니까 상품 코드만 생각하는데 상품 코드를 저희는 GTIN이라고 부릅니다. 글로벌 트레이드 아이템 넘버라고. 그런데 오른쪽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구매 단위 낱개 상품에는 880으로 시작되는 13자리 번호가 있고요. 물류에서 사용되는 골판지 박스에는 한 자리가 더 추가된 14자리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코드로는 상품 코드와 같은 13자리이지만 이것이 법적인, 물리적인, 기능적인 로케이션들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SSCC라고 해서 선적 배송 단위, 국내에서는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 선적 배송 단위 식별에 사용되는 그런 그 식별 코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용어만 간단히 써놨는데 다 합하면 한 12개 정도의 그 다양한 식별 코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오른쪽 하단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GS1의 식별 코드는 non-significant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왜 GS1의 primary identification은 non-significant냐? 의미가 없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그 농축수산물 관리하는 기관에서 농축수산물을 위한 표준 코드 표준화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드에다가 속성을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접근이거든요. 품목, 품종, 등급 이런 것도 표시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의류업체였다면 그 의류의 색상, 사이즈, 디자인 이런 속성들을 코드에다 집어넣고 싶었겠죠. 근데 그런 코드는 공통의 코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GS1은 프라이머리 코드는 식별 코드라 해야 된다. 아무 의미가 없는 주민등록 번호에 그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신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할 때 키값으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사상입니다. 그러면 GS1 표준은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그 많은 속성 정보나 데이터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냐? 그렇지 않습니다. GS1 표준에서는 식별 코드 이외의 추가 속성 정보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응용 식별자라는 걸 씁니다. 앞에 말한 인공지능 AI가 아니고요. 애플리케이션 아이덴티파이어라는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아이덴티파이어는 그 다음에 오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다, 내용이 뭐고
어떤 형식으로 표시한다라는 것을 사전에 합의된 약속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좀 깨졌는데요. AI를 사용해서 상품 식별 코드, 골판지 박스의 상품 식별 코드가 1880 이런 코드고 유통기한이 2022년 10월 13일이고 배치 넘버가 GS1 ABC 123이고 일련 번호가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표시하냐. 01이라는 AI를 쓰고 데이터가 오고 17이라는 AI를 쓰고 또 데이터가 오고 이런 방식입니다. 01이라는 AI는 항상 N14, N은 뉴메릭을 가리키고요. 고정 길이 14자리 숫자로만 표현하도록 되어 있고요. 17이라는 AI는 N6, 숫자로만 6자리, 고정 길이로, 그러니까 유통기한을 YYMMDD로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HHMM까지 표시하는 그런 AI도 있습니다. X.20은 X는 이제 숫자와 문자를 다 쓸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 .20은 가변 길이를 말합니다. 최대 20자리까지 쓸 수 있다. 다음은 이런 데이터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인 바코드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바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죠. 많이 보셨을 QR코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매트릭스라는 2차원 바코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식별 정보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정보까지 같이 표시하기 위한 그런 바코드 표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될 것 같은데 GS1의 URL 정보와 식별 코드 그리고 속성 정보를 같이 연결해서 표시할 수 있는 디지털 링크라는 그런 표준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바코드를 보여주는 거고요. 바코드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바코드만큼 안정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인식 기술은 드뭅니다. 한때 2000년대 중후반에 유통 물류에서도 RFID 기술이 한참 많이 떴던 적이 있는데 RFID 기술이 우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코드만큼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RFID가 유통물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RFID의 경우에도 RFID 태그에다가 식별 코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그런 표준이 있고요. RFID용 전자 상품 식별 코드 EPC는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오토아이디 랩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MIT 오토아이디 센터에서 개발한 그런 개념이고 기존의 GS1 식별 코드를 RFID 태그에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표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코드가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RFID도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는 거지만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태그와 그 태그에 있는 정보를 읽는 리더기 간의 어떤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그런 정의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으로 상품에 대한 마스터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고 공유하기 위한 GDSN이라는 표준이 있고요. 거래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많이 들어보셨을 개념인 EDI 표준이 있는데 여기에 문서 표준이 있고 거기에 사용되는 코드 리스트들이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기업들이 익숙한 용어이실 텐데 이벤트 데이터의 공유, 교환을 위한 EPCIS 표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식별 코드만 강조하다 보니까 GS1에는 식별 코드만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당연히 저희도 제품에 대한, 상품에 대한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GPC라는 표준이 있고요. 그래서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서플라이 체인의 각 단계마다
식별 코드를 어떤 걸 적용하고 단품, 박스, 팔레트, 트럭 그리고 각각의 로케이션에 어떤 식별 코드를 적용하고 거기에 또 필요하고 알맞은 자동인식 기술, 바코드 또는 RFID를 어떻게 적용하고 그리고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교환하기 위한 그런 이제 표준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거죠. GS1은 GSMP라는 독특한 그 표준 개발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산업계하고 협력을 해서 기업 이제 GS1 기관은 이제 주로 이 오거나이즈하고 논의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고요. 기업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표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GS1 조직에는 기존의 그 전통적인 글로벌 기업들, 월마트라든가 P&G, 네슬레,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그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도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글로벌 비즈니스 언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만큼 당연히 이 세계 표준화 기구인 ISO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 기구, WCO라든가 관세 기구, 그 다음에 국제 물류 협회 이런 데하고 협력하고 있고, 그리고 오토 아이디 랩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GS1에서 주창하는 바가 GS1 표준을 글로벌 비즈니스 언어라, 비즈니스의 글로벌 언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굉장히 힘이 없는 그런 존재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 때문에 동물 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뛰어난 기업이 비즈니스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은 바로 정보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표준화된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느냐라고 하는 데서 디지털 전환의 역량이 결정된다고 보는데 그 중심에 GS1 표준이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좋은 컴퓨터 안에 항상 인텔 칩이 있었던 것처럼요. 저희는 GS1 표준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고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GS1 표준 관련해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배 팀장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GS1 표준에 대한 이해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IDP에서 RFID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는데요. 그 RFID의 앞으로의 방향과 전망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RFID가 한참 떴을 때, 그게 2000년대 한 중후반이었는데요. 그때도 뭐 1센트 태그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일반 식품이나 소비재에 적용되기에는 그게 설사 1센트 태그라 하더라도 원가의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바코드는 상품 포장지에 그냥 인쇄하면 끝이거든요. 같이 인쇄되니까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RFID는 태그를 부착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좀 들고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보통 그 유통 매장의 계산대에서 사용되는, 계산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바코드는 그냥 상품에 대한 식별 코드거든요. 예를 들면 농심 신라면은 다 똑같은 바코드 번호가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록 표준은 있지만 상품마다 다 개별적인 유통기한이라든가 일련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시하려면
그거 자체가 다 개별화해서 정보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일반 소비재에 다 RFID가 적용된다? 그건 일반 소비재에 다 다른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만큼이나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서 그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박스에 필요에 따라서 RFID 태그를 붙인다. 그건 가능한 일일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의 소비자 단품이라 하더라도 고가의 상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도난 방지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에서 RFID 태그가 적용될 수 있죠. 네, 또 추가 질문 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뭐 간략하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GS1이라는 게 굉장히 좀 난해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지 않아 있는 어떤 표준에 가까운데, 일단 기업들, 여기 와 계시는 기업들 중에 물류라든지 유통, 뭐 다양한 것들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 물류진흥원하고 협력해서 또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통물류진흥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표준 규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이게 저희가 그거를 돈 받고 팔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이 발품만 찾으면 GS1 본부 홈페이지에서도 다 다운 받아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아주 깊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만약에 필요하신 어떤 표준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1 본부뿐만 아니라 그 116개 국가의 GS1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다 뭐냐면 이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표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한 사례 이런 것들도 정리해 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것이 다 망라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자료를 지원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템이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 저희가 유통 물류 업계와의 어떤 협력 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시범 사업을 해본다든가 이런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S1은 중립적이고 비영리 조직이긴 한데, 국내 기업 중에 만약에 GS1 표준 기반으로 어떤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이게 좀 GS1 표준 확산을 위해서도 저희가 볼 때 도움이 되고 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라고 생각하면 GS1 회의에서 그거를 발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국에 있는 GS1 기관들도 역시 중립적이고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을 위해서 뭐 영리 목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을 도와드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산업계 전체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걸 이제 같이 소개하고 내용도 공유하고 이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해외 진출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우리나라에 지금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들도 GS1 표준 기반의 솔루션을 그런 방식으로 많이 소개해서 또 간접적으로 비즈니스에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상공회유통물류진흥원의 표준협력팀장을 맡고 계시는 이현배 팀장님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